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일단 영어로 먼저 얘기하면 컨비네이션의 약자예요. 우리가 보통 뭐 피자 같은 거 주문할 때 컨비네이션 피자를 많이 주문을 하죠. 그 컨비네이션이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피자집에서 그냥 재료 다 넣어주는 걸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그냥 3명을 뽑는다. 이 3명의 조합. 그러면 뭐 A, B, C 이렇게 3명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A, B, C 사이에 어떤 순서도 없고 뭐 관계도 없고 그냥 다 동등한 관계로 그냥 A, B, C 자체를 뽑았다. 그 자체만을 조합이라고 해요. 자, 이때 상태를 조합이라고 하고요. 뽑아놓은 그 자체를 이 조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순서를 부여하게 되면은 뭐 ABC 순서 아니면 BCA 순서 아니면은 CAB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부여를 해주면 그때는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을 먼저 더 배우면 좋겠는데 어쨌건 교과서에선 순서가 조합이 더 뒤니까. 자, 어쨌거나 조합은 이런 의미입니다.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한 거. 뽑아놓은 그 상태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조합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없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순서가 한 가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돼요. 한 가지가 정해져 있다. 순서 없, 순서가 없긴 한데 순서가 그냥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만약에요. ABC 학생들을 키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A의 키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키가 그 다음이고 C 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BC 순서를 키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러면 키 순서 배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키 순서대로 말고 다양하게 배열해라 그러면 순서가 매우 많은 거죠. 그럼 보세요. 그냥 우리가 조합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순열은 6가지가 가능해요. 이 한 가지가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더 편하다고요. 이게 지금 약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 만약에 A, B, C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A, B, C도 가능하고 A, C, B도 가능하고 B, A, C, B, C, A, C, A, B, C, B, A 총 6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이거는 키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어쨌거나 순서를 막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본 거예요. 가능한 순서. 가능한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해본 거예요. 근데 키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이 중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ABC 키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는 물론 키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키가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는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2개가 가능하긴 하겠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만 배열을 한다면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ABC를 그냥 뽑았다. 조합만 생각하면 몇 가지 경우죠? 한 가지 경우예요. 순열을 생각하면 6가지 경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 키 순서대로 배열이 됐네 라고 봐도 되죠. 이해가 지금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문제를 이따가 풀 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조합. 여기서 밑줄을 칩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고르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서로 다른 n개에서 고르는 거였죠. 근데 순열은 순서를 생각해서 고르는 거라면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요게 같은 말로 뭐라고요? 순서가 아예 그냥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고요. 순서가 아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순서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얼개를 선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은 이렇게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순서를 상관없이 할 거다. 아니면 순서가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OC3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 요게 있는데요. 요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5P3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죠. 그죠? 우리 중학교 방식에서 또 설명을 또 같이 해볼게요. 중학교에서 A, B, C, D 5명 학생 중에서 3명의 우리 반 달리기 대표를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3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다 이것도 3명을 뽑고요. 이것도 3명을 뽑아요. 그런데 1번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반장, 부반장, 서기 사이에 구별이 돼요. A가 반장하고 B가 반장하는 거랑 B가 반장하고 A가 반장하는 건 부반장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달리기 대표라는 거는 3명 사이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나중에 못 났고 이건 좀 이상한가? 내가 먼저 뽑혔고 넌 나중에 뽑혔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 동등한 위치예요. 다 동등한 위치. 자, 그럼 여기서 뽑는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뽑는 사람을 무조건 반장이라고 하자. 두 번째는 부반장이고 세 번째는 석이라고 하자 하면 순서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5P3으로 계산하고 이때는 5C3으로 계산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했고 중학교에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이 3명끼리 줄 서는 경우, 즉 중복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럼 5C3의 계산이 얘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뭐냐?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는데 여기가 추가된 거죠. 즉 3 팩토리얼, 여기 있는 3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NPR의 공식이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가 NPR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끝에 all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리고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배우는 순열과 조합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봐도 알겠지만 한두 유형 빼고는 중학교 유형과 매우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운다고 해서 난 고등학교 방식으로 전혀 새롭게 풀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그 풀이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 기호의 의미만 새롭게 배우는 기호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나도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요. 나중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빈칸만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이 이거 나는 꼭 외우게 할 거다. 너네 꼭 외워라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만 외우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굳이 고생하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영상 멈춰서 175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NCR 계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얘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n에서부터 4까지 일단 np 4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마지막에 4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4개 숫자를 곱한 다음에 4, 3, 2,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n 곱하기 n-1, n-2, n-3 좀 많이 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쓰고 여기는 6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짜라락 약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계산할 때 좀 유용한 공식 하나를 좀 봅시다. 유용한 공식. 어디? 공간이 없나? 요거 좀 볼게요.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요.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6시 4하고요. 6시 2하고 완전히 같아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6시 4는 6, 5, 4, 3 나누기 4, 3, 2, 1이에요. 근데 이게 6, 5 나누기 2, 1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나눠볼게요. 나누고 나눠질 수 있고 여기하고 여기도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1, 2 곱하기 1분의 1만 남아요. 서로. 그래서 이 공식이 맞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공식 그 자체를 써서 공식을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식이 요걸 이용을 하면 n 팩토리얼 분의 얼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죠. 이게 n 팩토리얼 분의 n에서 n-r을 빼주면 다시 이렇게 돼요. n 팩토리얼 마이너스 n 플러스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n-r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여기 좌변은 그냥 냅두고 우변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근데 지금 이 공식, 이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숫자로 증명을 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고 완전히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이 자 1, 2를 두 개 써요. 그리고 더해 갑니다. 여기 아무 숫자도 없으니까 더해서 1과 0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더해서 그 밑에 써요. 1과 1을 더해서 여기다 2라고 쓰고요. 1과 더할 게 없으니까 또 1을 씁니다. 그 다음에 더할 게 없으니까 1 더하면 3 더하면 3 더하면 1 1, 4, 6, 4, 1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끝없이 더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해서 파스칼 삼각형이 이걸 발견한 파스칼 이름을 붙여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요거랑 똑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단위고 이게 두 번째 단위잖아요. 이게 1C 0, 1C 1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C 여기 두 번째 단위니까 2C 0, 2C 1, 2C 2와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써요? 다시 2C 0, 2C 1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세 번째 단위잖아요. 3C 0, 3C 1, 3C 2, 3C 3과 같아요. 그럼 여기는 4C 0, 4C 1, 4C 2, 4C 3, 4C 4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하고 얘하고 지금 숫자가 4, 4로 같잖아요. 얘하고 얘도 어때요? 같다는 얘기죠? 4C 1과 4C 3이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 1과 여기 3을 더해서 무슨 관계예요? 얘가 4가 되는 관계예요. 여기하고 여기도 같죠? 4C 0과 4C 4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0과 여기 4가 더해서 합쳐서 4가 되는 관계죠? 이런 관계에 있는 숫자들이 서로 계산해서 같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용을 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176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은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이 있을 때 이 사람을 그냥 남녀를 구별을 하냐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학생으로 보고 푸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볼까요?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12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2명 학생 중에서 그냥 9명을 뽑는다는 거는 12, 9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학생을 그냥 뽑는다고만 했죠. 만약에 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세운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은 아마 순열이었을 건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뽑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다. 이때는 이제 남녀 구별을 해줬죠. 7명 중에 2명을 그냥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 다음에 5명 중에 5명 여학생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남학생을 뽑으면 여학생을 뽑지 않는다. 아니면 여학생을 뽑으면 남학생을 뽑지 않는다. 이런 선택의 문제는 없죠. 그냥 다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곱해주면 돼요. 선택의 문제였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학생의 수. 그럼 이거 보세요. 성별이 모두 같게 4명을 뽑는다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남자만 4명 뽑는 경우가 있고 여자만 4명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선택의 문제인가요? 난 남자들로만 4명을 뽑을 거야. 난 여자들로만 4명을 뽑을 거야. 선택을 하는 거죠. 남학생들로만 4명을 뽑았으면 여학생을 4명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7C4와 5C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축구선수 9명과 배구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랑 비슷한 듯한데, 남학생, 여학생 문제랑 비슷한 듯한데, 특정한 축구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는 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특정한 2명은 포함하면서 뽑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구선수 2명이 이미 뽑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포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2명은 미리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축구선수 2명을 미리 뽑아버리면 축구선수 7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2명은 이미 뽑혔다고 생각하니까 7명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7명과 배구선수 6명을 합치면 13명이니까 13명 중에 5명을 뽑아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축구선수, 배구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뽑는다? 이건 뭐냐면 최소 1명씩은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으로 푸는 게 더 훨씬 간단하게 풀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수를 구하면 15C 5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다 축구선수만 뽑는 경우의 수는 9C5가 되겠고요. 배구선수만으로 뽑는 경우는 6C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를 더해서 여기서 빼버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178페이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이거 왜 갑자기 조합인 줄 알았더니 보세요. 뽑는 것까지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 뽑은 애들을 일렬로 세우면 순열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A, B, C, D, E 학생 중에서 3명을 만약에 A, C, D의 조합으로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순서를 부여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은 5C2, 3C2가 되겠네요. 3C2. 그리고 동시에 뽑을 거니까 곱하고요. 이 뽑은 학생들이 총 4명이죠. 2명, 2명 해서. 이 4명은 줄을 세울 거예요. 4 팩토리얼. 근데 이게 계산이 이렇게 돼요. 이 계산은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이고 곱하기 여기 계산은 3 곱하기 2, 2 곱하기 1 맞아요? 이게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뽑으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합이에요. 5C4 곱하기 3C2.
그럼 여기서 뽑은 학생들이 총 몇 명이죠? 6명이 6명. 이 6명 중에서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6명 중에 2명을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럼 5명이 줄을 서는 거고 그 2명끼리 다시 줄을 세운다. 요것과 요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문제를 풀고 나서 순열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179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직선 또는 삼각형 개수.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점 중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A점, B점이라고 할게요. A에서 B를 이어버리나 B에서 A로 잇나 순서가 달라도 같은 직선이에요. 그럼 이건 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조합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 건데 8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뽑으려면 8C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점을 고르면 다 같은 직선이에요. 이렇게 골라도 이 직선, 이 점을 골라도 이 직선, 이렇게 골라도 이 직선.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은 건 빼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의 직선이 생긴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더해줍니다. 하나는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3개 점으로 꼭지점하는 삼각형 개수 점 3개가 필요하니까 8C3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생기잖아요. 4C3은 빼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삼각형이 생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할 필요가 없어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180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개수인데 사각형 개수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4개 평행의 직선과 6개 평행의 직선이 서로 만날 때 평행의 직선을 만들어주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래요. 이거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들은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직선에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볼게요. A, B, C, D, E, F. 여기는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직선 대문자 A, C와 소문자 C, E를 꼽으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어떤 직선 2개를 뽑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C2, 6C2 이거 가로에 있는 거, 이건 세로에 있는 거 해서 곱해주면 전체 사각형 개수가 나옵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푸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 18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